전 세계 아이들의 장난감이자 어른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악마의 블록 레고. 브랜드 가치 100조 원. 전 세계 인구가 1인당 평균 80개를 가지고 있다는 이 엄청난 장난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귀여운 레고가 사실은 끔찍한 화재와 절망 속에서 태어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2번이나 공장이 전소되고 창업자가 파산 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 정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게 지금의 레고라면요. 심지어 이 공장을 불태운 범인이 다름 아닌 창업자의 사랑하는 아들들이었다면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장난감을 잘 팔아서 부자가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이 너 포기해 라고 저주를 퍼붓는 듯한 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블록을 쌓아 올린 한 남자의 눈물겹고 독한 인생 드라마입니다. 레고 조각 하나에 담긴 가장 뜨겁고 처절했던 불꽃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1920년대 덴마크의 작은 마을 빌론트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 성실하기로 소문난 목수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솜씨 좋은 목수였지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대공황 때문에 사람들은 가구를 사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내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배고픈 4명의 아들뿐이었죠. 애들 밥은 굶기지 말아야지. 올레는 가구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 나무를 깎아 아이들을 위한 작은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오리, 요요, 돼지 저금통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1924년의 어느 날 어린 아들들이 아빠 작업실에서 놀다가 그만 실수로 불을 냅니다. 대패질하고 남은 나무 부스러기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집과 공장이 홀랑 타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내는 죽고 돈은 없고 애들이 집까지 태워먹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멘탈이 터져서 주저앉았겠죠. 하지만 올레는 달랐습니다. 그는 잿더미 속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괜찮다. 어차피 공장이 너무 좁았어. 이참에 더 크게 짓자. 그는 빚을 내서 공장을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나무 장난감 사업에 뛰어들죠. 이때 회사 이름을 짓는데 잘 논다라는 뜻의 덴마크어 라이커트를 줄여서 레고라고 짓습니다. 전설의 시작이었죠. 올레에게는 한 가지 집착이 있었습니다. 바로 품질이었습니다. 당시 장난감들은 대충 만들어서 팔면 그만이었지만 올레는 나무를 깎고 칠하고 말리는 과정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직원들이 사장님 애들 장난감인데 대충 하시죠? 라고 하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 고트프레드가 페인트 칠을 2번만 하고 출고했습니다. 원래는 3번을 칠해야 하는데 말이죠. 아들은 아빠 제가 돈 아꼈어요. 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올레는 아들에게 당장 기차역으로 가서 그 물건을 회수해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밤새도록 직접 3번째 칠을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공장벽에 가운을 걸어둡니다. 최고만이 최선이다. 이런 장인정신 덕분에 레고의 나무 장난감은 덴마크에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돈도 좀 벌리기 시작했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1942년의 어느 늦은 밤, 레고 공장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거대한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번엔 아이들의 불장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점령 하에 있던 불안한 시기, 공장은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뼈대만 남기고 전소되었습니다. 올레가 평생을 바쳐 만든 나무 장난감 또한 재고 기계,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불타는 공장을 보며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신이시여,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제 그는 늙었고 빚은 산더미였으며 보험금조차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말렸습니다. 올레 이제 그만해. 넌 할 만큼 했어. 그냥 파산 신청하고 쉬어. 하지만 며칠 뒤 올레의 눈빛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는 잿더미 속에서 뭔가 다른 걸 봤거든요. 나무는 불에 타지. 하지만 불에 타지 않는 소재라면? 그는 영국에서 들려온 새로운 신소재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올레는 남은 보험금을 탈탈 털어 영국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당시 집 한 채 값보다 비싼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를 사옵니다. 직원들과 가족들은 뜯어말렸습니다. 아버지, 노망 드셨어요?
그 비싼 기계를 왜 사요? 사람들은 나무 장난감만 좋아한다고요. 당시 플라스틱은 싸구려에 잘 부러진다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올레는 그 기계에서 나오는 작은 플라스틱 블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니야. 나무는 깎으면 끝이지만 이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시 조립할 수 있어. 이게 미래야. 그렇게 1949년 자동 결합 블록이라는 이름의 초창기 레고 블록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이딴 플라스틱 쪼가리를 누가 사냐며 문전박대했고 반품이 속출했습니다. 블록끼리 잘 끼워지지도 않고 툭하면 빠졌거든요. 회사는 다시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다시 나무 장난감이나 만들자고요. 그때 올레의 아들 고트프레드가 영국 출장길에서 한 바이어와 대화를 나눕니다. 바이어가 불평했습니다. 장난감들은 다 따로 놀아요. 체계가 없어. 시스템이 없다고요. 그 순간 아들의 머리에 번개가 쳤습니다. 시스템. 그래, 블록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가 연결되는 시스템. 고트프레드는 돌아와서 블록을 개량하기 시작합니다. 블록 밑바닥에 튜브 구멍을 뚫어서 어떤 블록 길이도 꽉 맞물리게 하는 기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밟으면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레고의 핵심 기술, 클러치 파워입니다. 1958년 이 기술로 특허를 내자마자 레고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또 일어납니다. 1960년 레고 공장에 세 번째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번엔 나무 장난감을 만들던 창고가 벼락을 맞아 전소된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회사는 저주받았다며 도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경영을 물려받은 아들 고트프레드는 불타는 나무 창고를 보며 결단을 내립니다. 아버지, 이건 신의 계시입니다. 나무 장난감 따위 이제 다 집어치웁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오직 플라스틱 블록에만 올인합니다. 세 번의 화재가 역설적이게도 레고를 과거에서 미래로 강제 진화시킨 겁니다. 그 화재가 없었다면 레고는 아직도 덴마크 시골에서 나무홀이나 깎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플라스틱에 집중한 레고는 기차 시리즈, 마을 시리즈, 우주 시리즈를 연달아 히트시키며 전 세계 장난감 시장을 정복했습니다. 물론 2000년대 초반 비디오 게임에 밀려 또 한 번 파산 직전까지 갔었지만 창업주의 손자는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최고만이 최선이다. 쓸데없는 사업을 다 정리하고 다시 블록의 본질에 집중했죠. 그 결과가 여러분이 아는 닌자고 레고 무비의 대성공입니다. 여러분, 레고 창업자 올레 키르크의 인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는 평생 실패만 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대공황을 맞고 아들들이 집에 불을 지르고 공장이 불타고 전쟁이 나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이 잿더미가 될 때마다 그 죄를 털어내고 그 위에 다시 벽돌을 쌓았습니다. 마치 무너져도 다시 조립하면 되는 레고 블록처럼 말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불타버린 공장처럼 암담하신가요? 공든 탑이 무너졌다고 좌절하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너졌다는 건 더 튼튼한 재료로 다시 지를 기회가 왔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나무 공장이 불타지 않았다면 플라스틱 레고 제국은 없었을 테니까요. 오늘 레고의 뜨거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블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TMI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